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독일어 혼자 공부하기 채널의 새로운 문법 영상입니다. 수동태에 관한 거의 모든 것. 이렇게 일련 번호가 2로 시작하는 문법 영상은 독일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적어도 B1 정도의 독일어 실력을 갖추신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먼저 수동태란 도대체 뭐고, 왜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알기 쉽게 한국어로 예문을 들어보면요. 우리는 그 강아지를 인절미라고 부른다. 네, 우리 절미, 짱절미. 멀리 독일에서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자, 이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보면요. 요렇게 되겠네요. 그 강아지는 우리에 의해 인절미라고 불린다.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왠지 좀 낯선 느낌이 들죠. 무슨 외국 소설책에 나올 법한 표현 같기도 하고요. 이 문장과 능동태 문장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우리는 이라는 주어가 여기서는 뒤쪽으로 빠지면서 그 강아지가 인절미라고 불린다 라는 사실 자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에 의해라는 부분을 생략해도 문장 구성에 전혀 무리가 없죠.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 강아지는 인절미라고 불린다. 이렇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수동태의 결정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Das Passiv betont eine Handlung oder einen Zustand. 수동태는 어떤 행위나 Handlung 또는 어떤 상태, Zustand를 강조해 준다. 그리고 이 경우에 wer oder was die Handlung oder den Zustand verursacht hat, 그 행위나 상태를 발생시킨 행위자 또는 원인 제공자는 ist unwichtig oder sogar unbekannt. 더 이상 중요하지 않거나 아예 명시되지조차 않기도 한다. 그렇죠. 이 문장을 다시 보면 우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절미가 훨씬 중요하지.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규칙만 잘 알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서 봤던 한국어 예문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요. 먼저 능동태 문장이죠. Wir nennen den Hund 인절미.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로 이루어진 그런 문장이네요. 요걸 수동태로 만들어 봤더니 Der Hund wird von uns 인절미 genannt. 원래 목적어였던 게 주어로 나왔고요. 동사 nennen은 wird genannt 로 모양이 바뀌었고요. 원래 주어였던 we는 von uns가 되어 뒤로 빠졌고요. 인절미는 그냥 인절미죠. 아래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능동태 문장의 주어는 수동태 문장에서 전치사 von이나 durch를 달고 뒤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von을 쓰는 경우는 주어가 어떤 직접적인 행위자이거나 그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일 때, 그래서 보통은 뭐뭐에 의해서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urch를 쓰는 경우는 주어가 어떤 행위가 발생하게 된 간접적인 매개 또는 어떤 정황상의 원인일 때, 즉 뭐뭐를 통해서 정도로 번역이 될 때 쓰는데요. 헷갈리시죠? 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그 다음에 능동태 문장의 동사는 수동태로 바뀌면서 werden 조동사에다가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붙여지게 됩니다. nennen에서 wird genannt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 werd는 werden 동사를 주어에 맞춰서 현재 인칭 변화해 준 거고요. 마지막으로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에서는 주어가 됩니다. den Hund에서 der Hund 가 됐네요. von이냐 durch냐 이 부분은 수동태를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충분히 헷갈려 하셨을 만하죠. 예문 볼게요. Die Ärztin operiert den Patienten. 그 의사가 그 환자를 수술한다 또는 수술하고 있다 라는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목적어 den Patienten은 주어 der Patient가 되고요. 동사 operiert는 werden 과거 분사, wird
operiert가 되고요. 문제는 주어 die Ärztin을 von과 쓸 것이냐, durch와 쓸 것이냐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 의사가 이 환자에게 수술이라는 행위를 가하는 직접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에 von을 썼습니다. 반면에 die Operation rettet ihn. 그 수술이 그 환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의 목숨을 구한다. 그를 구한다. 뭐 예를 들려다 보니까 뜻이 좀 이상한데 문법상으로는 뭐 하자 없죠. 요걸 수동태로 바꿔보니까 목적어 in이 er로 나오고요. 동사 rettet은 wird gerettet. 마지막으로 주어 die Operation은 환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수단 혹은 매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von이 아니라 durch를 써서 durch die Operation이라고 써줬습니다. 한국어로도 수술에 의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술을 통해라고 번역하는 게 뭐 훨씬 자연스럽죠? 근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마치 von은 사람한테만 쓸 수 있고 durch는 사물에게만 쓸 수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Das Auto überfährt die Puppe. 그 자동차가 그 인형을 치고 지나간다. 이것도 말이 좀 웃긴데 뭐 사람이나 동물을 치고 지나간다고 하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그냥 인형을 치고 지나간다고 했어요. 요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Die Puppe wird von dem Auto überfahren. 뭐 다른 건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Von dem Auto 줄여서 vom Auto 요 부분만 볼게요. 자동차가 물론 사물이긴 하지만 자동차를 통해서 인형이 치인 게 아니라 자동차에 의해서 치인 거죠. 뭐뭐에 의해서에 해당하는 표현 von을 써준 이유입니다. 반면에 der Autounfall zerstört sie. 그 교통사고가 그녀, 뭐 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형을 말하는 거죠. 그 인형을 망가뜨린다, 파괴한다. 이 경우에 물론 교통사고에 의해서라고 하는 게 한국어로는 더 말이 돼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통사고라는 건 어떤 행위의 주체가 된다기보다는 상황적인 배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von이 아니라 durch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뭐 예문 한두 개 본다고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독일어를 많이 접하다 보면 뭐 속된 말로 짬이 좀 되면 저절로 익혀지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더 많은 예시와 뭐 자세한 설명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다가 passiv von oder durch 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주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갑자기 뭐가 좀 많죠? 근데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법한 내용이에요. 수동태 문장의 동사는 werden에다가 동사의 과거 분사를 같이 써준다고 했잖아요. 이때 werden 동사는 단순히 일반 동사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수동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조동사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아닌 일반적인 문장에서 쓰이는 werden과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일단 현재 시제일 때는요. Ich werde pp. Du wirst pp. SCR wird pp.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동사의 과거 분사형은 뭐 따로 손댈 게 없고 그냥 가만히 두고 werden만 가지고 현재 인칭 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과거 시제에서도 마찬가지로 pp는 그냥 그대로 두고 werden만 과거로 바꿔서 Ich wurde pp, du wurdest pp und so weiter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문제는 현재 완료 시제일 때 werden 동사는 원래부터가 현재 완료 시제에서 haben 동사가 아닌 sein 동사랑 결합을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수동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긴 한데 문제는 werden 동사의 원래 과거 분사형은 geworden 이잖아요. werden, wurde, geworden.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동태 문장에서의 werden은 그냥 일반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의 기능을 해요. 따라서 geworden이 아니라 ge를 떼고 worden만 써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동태의 현재 완료 시제는 Ich bin PP geworden, du bist PP geworden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게 되는 거죠. geworden이 아니라는 거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에는 제가 굳이 안 적었지만 과거 완료 시제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현재 완료 시제에서 sein 동사만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되니까요. Ich war PP geworden, du warst PP geworden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PPT 교환은 언제나처럼 제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PPT 파일 가지고 따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미래 시제를 만드는 방법은 werden 동사에다가 동사 원형 붙여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수동태의 미래 시제에서는 werden이 2번 나오게 되겠네요. 미래 시제를 만들어주기 위한 werden 한 번, 그리고 수동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werden 한 번. 이때 수동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werden은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원형으로 써준다는 거 딱히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미래 완료 시제는 사실 일상 회화에서는 그다지 쓸 일이 없기는 한데 글 쓸 때는 가끔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미래 시제를 만들기 위한 werden 동사에다가 수동태의 현재 완료형을 결합해주면 되죠. 이게 복잡해 보여도 규칙은 그냥 간단해요. 미래 시제 조동사 werden은 동사 원형을 취하기 때문에 잠깐 돌아가서 보면 수동태의 현재 완료 시제에서 필요한 이 sein 동사가 미래 완료 시제에서는 원형, 그냥 sein 그대로 문장 맨 끝에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PPT 파일 다운받으셔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복습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조동사가 포함된 문장에서는 수동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어려운 건 없고요.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조동사는 항상 동사 원형을 취한다는 거. 이거 우리 제 예전 영상인 조동사 편에서 같이 배웠었죠. 조동사가 항상 동사 원형을 취하기 때문에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문장은 주어 나오고요. 조동사, 동사의 과거 분사형,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문장 맨 끝에 werden, 동사 원형 그대로 나오는 식으로 써주게 됩니다. Man muss die Anleitung lesen. 일반 주어 man이기 때문에 따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설명서를 읽어야 한다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되겠죠. 요거를 수동태로 고치면 die Anleitung muss gelesen werden. 애초에 행위자가 딱히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von man 이런 식으로 써줄 필요도 없이 그냥 생략해버리고요. 조동사 muss, 그 다음에 과거 분사 gelesen, 마지막으로 werden 동사 원형 쓰면 끝입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wollen 조동사의 경우 뭐뭐를 하고 싶다, 하고자 한다라는 어떤 주어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수동태에 끌고 가면 문장이 말이 안 되게 돼요. 예를 들어서 Sie will ihr Leben ändern. 그녀는 그녀의 삶을 바꾸고자 한다, 바꾸고 싶다. 요거를 수동태로 ihr Leben will geändert werden 해버리면 그녀의 삶은 바뀌고 싶다, 바뀌고자 한다? 말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wollen 조동사를 sollen으로 취환해서 ihr Leben soll geändert werden. 그녀의 삶은 바뀌어야 한다. 바뀔 필요가 있다 정도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이번에는 동작 수동과 상태 수동인데요. 이건 또 뭐냐? 이게 새로 알아야 될 게 또 있냐? 싶으실 텐데 동작 수동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개의 동작 수동이에요. werden, pp. 문제는 상태 수동인데요. 동작 수동이 인절미로 불린다, 수술을 받는다, 차에 치인다처럼 행위를 강조하는 또는 그 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을 강조하는 수동태라면 상태 수동은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상태를 강조하는 수동태입니다. sein 동사에다가 동사의 과거 분사형 pp를 써서 나타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Das Auto wird
repariert. 그 자동차는 수리된다. 수리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그런 동작 수동 문장이죠. 반면에 das Auto ist repariert 하면 그 자동차는 수리가 되었다. 수리가 되어 있다. 즉 이미 수리가 다 된 상태라는 의미가 돼요. 이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다음 예문 보면요. 요 두 문장을 보고 내 방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내 방이 페인트 칠 되고 있는 그 과정이 그려진다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내 방이 말끔하게 페인트 칠이 다 되고 난 페인트 칠이 다 되어 있는 그 모습이 그려지죠. 이게 상태 수동이에요. ist gestrichen. 상태 수동은 이 동작, 페인트 칠이 되고 있는 그 과정, 이것이 모두 끝난 뒤에 내 방의 상태를 강조해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을 거라고 믿고 마지막으로요. 수동태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수동태로 쓰면 말이 안 되니까 쓰지 말자 뭐 이거죠. 대표적으로 haben, kennen, wissen 동사들이라고 문법 책에는 나오는데 요 kennen 같은 경우는 제가 수동태로 쓰이는 거를 봤거든요. 분명히. 문법에는 물론 어긋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쓰일 수도 있겠다 정도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절대 안 돼라기보다는 왜 우리도 한국말 할 때 100% 문법에 맞게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제가 발레로 들어놓은 여기 링크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뭐뭐가 있다라는 의미의 es gibt 문장. 뭐가 있으면 있는 거지, 있어지다 라고 수동태로 쓰면 어색하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문장. 이건 왜 그러냐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줄 때 원래 목적어였던 걸 주어로 끌어내갖고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능동태 문장에서부터 목적어가 아예 없어버리면 수동태 문장에 주어로 쓸만한 게 건덕지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주어가 없는 문장이라는 건 뭐 감탄문 이런 거 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외가 있는 게 수동태 문장의 주어를 억지로 막 어떻게 해서든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가능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Wir haben viel gelacht. 우리는 많이 웃었다. 이 문장의 목적어는 물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기는 하지만 가주어, 가짜 주어죠. 가주어 s를 써서 수동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Es wurde viel gelacht. 이런 식으로요. 사실 이 문장은 정말 지극히 독일어적인 표현이긴 하죠. 근데 뭐 이것도 어디까지 예외일 뿐이고 목적어가 없는 문장은 웬만해서는 수동태로 변환을 하기도 힘들고 굳이 하지도 않습니다. Ich bin Emily. 나는 에밀리다. 이거를 어떻게 수동태로 바꾸겠어요? 또 뭐 하러 바꾸겠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 저는 그러면 연습 문제 몇 개만 내드리고 사라질게요. 여기서 같이 풀지는 않을 거고 각자 풀어보시고 댓글로 답을 남겨주시면 뭐 제가 채점이든지 뭐 첨삭이든지 비슷한 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동태에 관한 거의 모든 것 알아봤고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뭐 지나치게 이론적이기만 한 부분들은 제 판단에 의해서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핵심만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한 거겠죠? 그럼 지금까지 독일어 혼자 공부하기의 에밀리였습니다.